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배웠었던 손상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다트 들어가서 포스코의 2016년 3월 30일 사업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유형자산이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빅베스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빅베스라는 것은 빅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고 베스는 샤워하다라는 거죠. 뭐 설거지를 한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기업의 대표가 CEO가 새로 교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빅베스 작업이라고 해서 지금 떨궈낼 수 있는 비용들이 있다면 다 비용 처리를 해버립니다. 비용 처리 혹은 손실 처리를 미리 다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새로 부임한 CEO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 처음에 생긴 손실은 이전에 있던 CEO로 인한 손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손실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새로 부임한 CEO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떨궈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베스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연구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상차손이 어떤 식으로 인식되는가를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고 쭉 내려가서 먼저 단기순이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기순이익이 위에 있죠. 예, 여기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2016년 말, 즉 2015년에 단기순이익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항상 이익이 났었죠. 물론 이익이 좀 줄어들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손실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 손실이라는 게 어디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났을까를 추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올라가 보시면 이 부분 기타 영업의 비용 부분에서 특히 많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 이 손실이 왜 이렇게 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된 후에는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위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우선 매출 총이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큰 차이로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순손실로 변해 버렸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기타 영업의 비용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비용 처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손익계산서만으로는 이런 내용들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석에 가셔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서 현금 흐름표를 잠깐 보자면 현금 흐름표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보시다시피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순 손실이 이렇게 났었다는 거고 왜 이러한 손실이 크게 났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는데요. 주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석을 열었고요. 여기 검색에서 손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주석에 이제 여러 가지 손상 차선을 인식할 수 있는 자산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라는 칸에서 손상차손이라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은 최초의 원가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말 보이시죠? 이 말이 있다는 것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간접법을 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접법으로 인식해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여기 보시면 장부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부금액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시면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자산의 시대공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인 내용 연수라고 해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각 자산별로 추정 내용 연수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위에 다음을 누르시면 손상에 대한 글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뭐 유가증권에 대한 그런 손상차손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다 또 유가증권 투자자산 쪽에 가서 배우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손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래쪽에 계속 나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기타 영업외 손익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 손상차손 금액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길래 기타 영업외 비용이 커지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기타 영업외 비용 부분이고요. 자, 내려보시면 먼저 매각 예정자산의 손상차손이 엄청 많이 전기에 비하면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도 전기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져 있고, 무형자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손상차손의 금액이 전기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유형자산에서의 손상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타 영업의 비용의 금액이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말, 2018년의 사업보고서입니다. 본문에는 2019년 4월 1일로 해서 사업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2018년에 사업보고서가 회계감사를 다 끝내서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포스코의 2018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 자, 51기가 당기고 여기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이때도 기타 영업의 비용 부분이 전기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도 주석에 가셔가지고 한번 또 보면, 주석에서 손상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손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석으로 오셔가지고 33번 기타 영업의 손익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매각 예정 자산의 손상차손 인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의 손상차손을 보시면 전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무형 자산에서도 손상차손 인식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해서 다시 분류를 해보면 유형 자산에서만 이 정도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형 자산에서도 전기와 비교했을 때 증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 기사에서 한번 또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포스코 손상 뭐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이렇게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더 벨이라는 요 신문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좀 더 회계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전문적으로 쓰는 뉴스 채널이니까 더 벨이라는 회사를 줄기차게 추가하신 다음에 한 번씩 기사들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12일 날 이렇게 공개가 된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1조 5,376억 손상차손 회계를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서 났는가 보면 자사와 종속관계 기업에서 발생한 1조의 손상차손을 회계에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연결 회계를 하기 때문에 연결 회계를 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종속 기업에 속하는 그 기업에서의 손실도 손상도 다 우리 기업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규모 손상차손이 잡히면서 당기순이익을 끌어내리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 표가 하나가 나오죠. 표를 보시면은 2015년도 이야기도 여기 적혀 있고 2018년도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5년도에도 아까 많이 손상이 좀 발생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종속기업 손상차손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손상이 좀 인식이 됐었고, 2018년도에는 그 종속기업 손상차손이 또 극대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결 회계를 하다 보니까 유형자산 손상차손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포스코의 유동자산 손상차손은 9,405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176억에 불과했는데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증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뉴스 기사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대부분 합성 천연가스 사업 중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합성 천연가스 사업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하는 뭐 그런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중단하면서 손상을 인식한 것이고, 내려가 보시면은 네, 종속관계 공동기업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돼 있죠. 요 이유로는 베트남 법인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손상이 어디에서 났는지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다 나오고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벨이라는 여러분 여기 신문을 한 번씩 들어가셔서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회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핫 이슈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손상차손이 났는지를 기사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최정호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 회장은 2015년에 가치경영실장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아까 2015년도에 손상차손이 처음으로 좀 많이 인식을 됐고, 제가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있어서 빅베스의 목적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죠. 내가 새로 회장이 부임을 하면서 이전에 있던 그런 손실들을 대규모로 인식을 미리 해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해에 단기순이익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는 것을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함께 보실 유형자산에 관련된 이슈는 재평가입니다. 재평가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국제회계 기준에 들어오면서 이 재평가가 시작이 됐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나 미국 회계 기준에서는 따로 재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역사적 원가다, 역사적 원가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미국 회계 기준을 참고해서 만든 기업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그곳에서는 목적 적합성을 보다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측정할 때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기준이 있었고, 이제 자산별로 다르게 재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등이 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산별로 재평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자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 여부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금융자산, 생물자산, 그 다음에 유형, 무형, 투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의 유형별로 해서 공정가치 평가 적용 여부를 하는데, 특히 단기손익 인식금융자산과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단기손익 인식금융자산은 여러분들이 기업회계를 배우셨다면 단기매매증권이 되고요.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예전의 이름으로는 이제 매도가능증권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산의 경우는 공정가치를 적용을 하는데요. 그 생물자산의 수확물이라는 게 또 있겠죠. 수확물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만 공정가치 의무,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재고자산과 동일한 회계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쌀이 계속 심어져 있는데 그 쌀나무에 대한 공정 가치는 계속 적용을 해서 재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확돼서 이제 팔려고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딱 수확된 시점에 공정 가치로 측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결국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 자산과 동일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이외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가 모형으로 할 건지 재평가 모형으로 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평가 모형을 사용을 하면 회계 처리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원가 모형을 많이 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정가치 평가,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들, 혹은 하기로 한 것들이 있다면, 그럼 그 평가 손익,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자본으로 넣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회계 기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손익 인식법, 재분류 인식법, 그리고 잉여금 인식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단기 손익 인식은 평가 손익이 발생하면 바로 손실이나 이익,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고, 이 이익은 그 이후에 자본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루트 진행 흐름 방식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할 때 배우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바로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방식이 단기손익인식법. 그래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진 대상이 있는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거나 생물자산, 투자부동산의 경우 이때는 바로 단기손익인식법을 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소되는 부분, 이거는 바로 손실로 잡는다. 이건 우리 회계의 보수주의와 관련이 있겠죠. 회계 보수주의라는 것이 손실이 예측이 되거나 혹은 발생됐다 싶으면 즉시 인식을 해버리는 거고, 수익은 최대한 확정될 때까지 확실하게 발생했다 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즉시 손실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도 있고, 재분류 인식법 보겠습니다. 평가손익이 발생을 하면 우선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객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잠정적으로 분류를 했다가, 중요한 것은 처분 시점에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해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처분 시점에 그냥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단기손익으로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자면 기타 포괄 인식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거나 아니면은 파생상품 평가손익이거나 외화 환산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뭐 성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자본의 카테고리를 자본금, 자본응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죠. 그 중에서 예전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 부분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카테고리로 넣었다가 처분할 때 얘네들 다 제거하면서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에다가 다 합쳐버린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재분류 인식법이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인식법이라 되어 있는데, 우선은 발생 시에는 평가손익이 발생하면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항목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그 잔액을 나중에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를 해버린다. 선택사항이라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아까 이익이 나면은 자본으로 넘어간다였는데, 지금 이익여금 인식법 같은 경우는 수익과 비용을 거치지 않고 처분할 때 수익과 비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처분 손실, 처분 이익과 같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바로 잉여금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상은 보통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의 재평가 증가액. 아까 감소액은 여기 단기 손익인식법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재평가 증가액은 잉여금 인식법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났을 때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이라는 것은 즉시 손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